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이번 그 총선에서 완패를 했죠. 이제 국민의힘이 완패를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5점 몇 프로밖에 안 됐으니까 완패는 아니다. 또는 이제 뭐 개헌 저지선인 101석 이상을 차지했으니까 108석인가요? 국민의힘이 뭐 그렇다.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지역에서 접전 현상을 벌였으니까 전체 국민들이 뭐 이제 등은 돌리는 건 아니고, 그래 이제 저는 혼자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으로서는 참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본인 생각이죠. 기울어져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외교라든가 국방, 그 다음에 뭐 우리 기업들을 세계에 알리는, 뭐 기업들을 뭐 이제 전 정부에서는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도 감옥에 가두고 그랬었죠. 그러나 이제 그 나라 살림을 위해서 뭐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 하나, LG 등의 총수들을 같이 대동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외교를 하고 많은 성과를 거뒀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측면에서도 뭐 일본하고의 어떤 이제 다시 관계 그 정상으로 정립을 시키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뭐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해서 지금 그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좀 든든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잘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은 이번에 충분히 여당 쪽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자기 세를 결집시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장했던 법과 원칙에 따르면은 정치를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쪽, 그러니까 뭐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하여간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 결집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선 결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겼는데, 불과 2년 경과된 시점에서 총선에서 이렇게 진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아마 궁금하겠죠. 궁금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비대위원장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뭐 활동을 나름대로 한 것 같았는데 왜 졌을까? 많은 접전 지역이 있었는데 큰 표 차이가 아니었죠.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근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는 뭐 대통령도 뭐 이제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데 민주당 소속이었고, 그럼 대통령이 검찰, 경찰 모든 권력을 다 쥐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지금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에 진 이유는 뭘까? 라고 아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는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 쪽의 사람들을 결집시켰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하고 뭐 이렇게 민주당 대표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조건 하에서 자기한테 이득을 가게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공천을 주고 그 사람들을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당선을 시키고 말았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8개 선거구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 송파병이던가요? 김근식 후보 하나 이제 졌는데 그 다음에 김해을의 조혜진 하여간 뭐 그 다음에 어디였더라 그 서병수 그 다음에 하문경 즉 말해서 선거 기간 중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기존의 우파들은 그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안 줬으면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이제 꿈을 가지고 자 우리 기존에 우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에게 표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원하게 뭐 그저 국회 부의장 출신 누구였죠? 뭐 그 여자분 그 다음에 한문경이 같은 사람 또 뭐 김근식 같은 사람 그 주변에 이제 뭐 비서실장 비대위원장이 비서실장 그 다음에 김경률 옛날에 이제 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주변으로 모을 때 공천을 주고 모을 때 이제 우파들은 좀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저런 사람들 갖고 과연 이제 그 저쪽으로 또 호남 쪽이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저도 이제 호남이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 감사한 생각도 들고 이제 좀 호남이 좀 바뀔 수도 있을라나 라는 기대도 했었죠. 그런데 그리고 그 우리 국회의원 후보들이 그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윤 대통령을 그 사진을 같이 찍은 것을 했던 사람들이 70명 그 다음에 나머지 170명은 전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을 놓고 총선을 치렀다.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결국 결과가 났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그 어떤 그 얘기를 했던 조혜진 그 다음에 서병수 이 두 사람은 그 경남에서도 그 영남에서 졌죠. 그 다음에 이제 성파을의 김근식 이 사람도 졌습니다. 즉 말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 쪽에 저는 그걸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괜찮구나.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쉬워요. 그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임. 그 다음에 그러면 국민의힘도 어떤 보수라고 자칭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보수라고 보지도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과연 보수인가 이런 이제 의구심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보수라는 정확한 개념이 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게임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 이쪽은 진보고 이쪽은 보수구나 그러고 선택하기 쉬울 텐데 이건 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래서 제가 이제 전번에 방송하면서도 한번 그 좀 아쉬움을 표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동료시민은 물론 좀 친근한 단어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연령별 분포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훨씬 더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 익숙하지 않죠. 대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느 하나 지역구에 나왔다. 내지는 강력 시의 지역구에 나왔으면은 시민들이니까 동료 시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개념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면서 동료 시민 평준화 시켜버리는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거 이제 물론 이제 좀 깊숙이 생각하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뭐 이제 우리가 군인이라든가 군대 생활이라든가
직장 생활에서 상하 계급적인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적인 그런 감성으로 볼 때는 통요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그런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쉽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자면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갖다가 존중하고 싶고 나라를 사랑하고 싶고 지금까지 보수 대통령들로서 국가를 갖다 기초로 마련하고 산업화를 일으키고 그걸 갖다 활성화시켰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아, 이거 진정한 보수인가?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힘써서 갖고 왔던 국가를 갖다 맡길 만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보수의 그 표수가 5.4%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이제 3년이 남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갔으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만이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뭐 100명 있으면 100명 다한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정확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은 뭔가를 갖다가 결정을 했으면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저는 반드시 우리 가서 열심히 한마디도 정부 탓이나 대통령 탓이나 하지 않고 그 진짜 열심히 싸운 것을 보여줬던 원인용, 이분 뭐 피지슬장 얘기했던데 적절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정치도 해보셨고 또 제주도에서 지사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서 꼭 우리 편을 이기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이길 수 있는 그 명석한 머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뭐 그런 그 내용에 바로 부합해서, 바로는 아니었죠. 한번 뭐 4천 몇백 명을 갖다가 한번 그 가시도 한번 했었는데, 그러나 깨끗하게 정리해줬던 우리 장제원, 이 사람은 그 국회의원도 했고 또 그런 자기를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대 야당을 상대해서 잘 설득하고 타협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갖다가 잘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야당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강단을 가지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이 두 분은 반드시 중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원로들 많이 계시죠. 박찬정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뭐 이인재 씨, 그 다음에 이해창 전 총리, 이런 어르신들을 좀 모시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4년 9개월간을 감옥에 계시다가 나가서 이제 비로소 조금 보니까 체력도 회복하시고 한 것 같은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셔서 한번 말씀도 나눠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국정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여러 가지를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적대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나 법과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법과 원칙은 지켜줘야 됩니다. 법과 원칙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니까 그걸 지키시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다수 국민들이 지지했던 야당들도 안전히 무신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정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